250년 전 조선 최고의 천재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한 가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2023년에서야 경상도의 한 고택에서 발견되었고 그 내용이 2025년 11월 15일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한 달 후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계사년 겨울 침묵하는 구원자가 한반도에 나타나 새 나라의 운명을 흔들 것이다. 계사년 겨울 음력으로 계산하면 2025년 11월 15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정약용이 남긴 바른 예언대 조선의 멸망, 일제강점, 분단의 아픔은 모두 역사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예언, 가장 중요한 예언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영적 공동체에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11월 15일을 표시해두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북한도 이 날짜를 지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약용은 이내 말하지 않으나 움직이고 보이지 않으나 모든 이가 느끼는 존재가 나타날 것이라 했습니다. 전쟁도 아니고 재난도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영원한 변화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이 예언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 공기 중의 미묘한 변화, 사람들의 달라진 어조, 혹시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 250년 전 천재가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공개됩니다. 11월 15일 무엇이 시작되는지, 왜 중국과 북한이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정약용은 누구였을까요? 왜 그의 말이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1762년 한양에서 태어난 정약용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5살에 천자문을 떼고 10살에 시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특별하게 만든 건 지식이 아니라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르게 봤습니다. 28살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갑작스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유배길에 오른 것입니다. 무려 18년간 강진이라는 외딴 바닷가 마을에서 그는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절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농업, 의학, 건축, 행정개혁 주소를 바꿀 모든 지혜를 담았습니다. 목미심서와 경세역결은 지금도 한국 행정학의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또 다른 글들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밤이 되면 그는 제자 몇 명에게만 보이는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엔 정치나 철학이 아닌 시간과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했고 역사의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반복된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 않는다. 정약용은 조선이 무너질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외세가 침략할 것을 알았고 나라가 둘로 갈라질 것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 끝에 새로운 시작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50년 후 땅이 다시 하나가 되려 할 때 이름 없는 자가 나타나리다. 이 편지는 오랫동안 잊혔습니다. 정약용의 후손들도 학자들도 그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한 역사 연구자가 우연히 경주에 오르던 종택을 조사하던 중 천담 속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붓글씨로 쓰인 편지, 바서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먹물이 바르고 종이가 찢어졌지만 정약용의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편지를 연 순간 연구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음력으로 계산된 정확한 날짜봐요. 계사년 봉지 때 보름, 양력으로 환산하면 1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네 새 나라가 흔들릴 것이다. 북에서 두려움이, 서쪽에서 경계가, 남에서 희망이 일어날 것이다. 북은 북한, 서쪽은 중고, 남은 대한민국. 정약용은 250년 전 오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숨쉬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움직일 것이다. 침묵하는 구원자, 보이지 않는 존재, 이름 없는 심.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말없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존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정약용이 말한 이 존재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아는 구원자의 개념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는 연달에 서지 않습니다. 연설도 하지 않습니다. 깃발을 들지도 구호를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물은 소리 없이 흐르지만 그 길목의 모든 것을 적신다. 바로 이겁니다. 이 존재는 물과 같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지만 받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 위대한 변화들이 언제나 큰 소리에서 시작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한 깨달음 하나가, 말없는 결단 하나가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부처는 보리수 아래 앉아 있었을 뿐이고 예수는 광야에서 40일을 침묵했습니다. 진짜 힘은 고요 속에서 자랍니다. 그렇다면 이 존재는 대체 누구일까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권력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암호를 풀어보면 이 사람은 세상의 주목을 받지 않는 누군가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려졌더라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의식입니다. 깨어있는 영혼입니다. 그는 단순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의 숨결이, 그의 선택이, 그의 침묵이 주변을 바꿉니다. 최근 몇 달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계에서 사념할 수 없는 결정들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대립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합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은 뜻밖의 화해, 놀라운 절안이라 보도했지만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재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기억들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결정들이 나왔습니다. 경영자들 스스로도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옳다고 느꼈다고만 말했습니다.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갈등하던 교단들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평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연은 없다. 다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변화는 모두에게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존재는 희망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새벽입니다. 분단과 갈등, 증오와 불신으로 얼룩진 한반도에 드디어 치유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 현재의 질서로 이득을 보는 자들은 불안해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변화가 가장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적과는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의식의 저랑과는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중국과 북한이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힘으로 세상을 움직여왔습니다. 근대, 모기, 돈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어떤 것도 포하지 않는 힘이 나타났습니다. 말없는 힘, 침묵하는 변화, 보이지 않는 혁명. 11월 15일, 이 모든 것의 정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파동은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고위 관리들의 최근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한국 관련 보고서를 요청하는 횟수가 3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나 군사 보고서가 아닙니다. 문화, 종교, 사회 분위기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왜 갑자기 한국 사람들의 의식 변화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미묘하게 논조를 바꿨습니다. 예전처럼 남한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대신 조심스러운 건망의 태도를 보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침묵입니다.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11월 15일에 주목하라. 중국 정부는 이러한 소문을 미신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일까요? 역사가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과거 동아시아의 큰 변화는 언제나 정신적 각성에서 시작됐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유교가 퍼졌을 때, 새로운 사상이 등장할 때마다 권력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압니다. 사상은 총보다 가마다른 것을요. 의식의 변화는 어떤 무기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 내 수천만 명의 한족, 조선족, 그리고 영적 갈증을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희망은 북제 정권에게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북한도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남쪽에서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70년간 쌓아온 우상화 체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말로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만으로도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나란히 놓으면 바로 드러납니다. 최근 몇 주간 외교 채널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관들이 한국 종교 지도자들과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스위스에서 한국 민간단체와 조용히 접촉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참석자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정말 11월 15일에 뭔가 일어나는가? 이 소문이 사실인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평소라면 이런 영적 담론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느끼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요. 이건 더 이상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총도, 미사일도 없는 전쟁입니다. 이건 인식의 전쟁입니다. 누가 미래를 정의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중국은 경제력으로, 북한은 군사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3의 힘이 등장했습니다. 의식의 힘입니다. 이 힘 앞에서는 탱크도, 봄도 무용지물입니다. 정약용이 예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새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존재론적 혼란입니다. 한국에서는 희망이, 북한에서는 두려움이, 중국에서는 경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11월 15일이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와 외교 뒤편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논의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15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문입니다. 보임은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시간이 멈추고 영원히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사에는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날의 기점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는,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들이야.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날, 예수가 부활한 날, 한글이 반포된 날, 이런 날들은 단순히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11월 15일이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전국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의 일치들입니다. 서울의 한 사찰에서 300년 된 범종이 저절로 울렸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스님들은 놀랐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때가 났다고 속삭였습니다. 부산에서는 때를 지어 이뤄하던 철새들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북쪽으로 가던 무리가 남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조류학자들은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해녀가 5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빛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현관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빛이었다고요. 미순일까요? 과학적 이상 현상일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친구에게 갑자기 전화하고 싶어집니다. 전화를 걸면 상대방도 마침 전화하려던 참이었다고 합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평생의 인연이 됩니다. 꿈에서 본 장면이 다음날 현실에서 그대로 펼쳐집니다. 이런 경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착각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세상이 변할 때는 먼저 징조가 온다. 자연이 먼저 알고, 동물이 먼저 반응하고, 민감한 영혼들이 먼저 느낀다. 우리는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처음엔 소수만 느낍니다. 몇몇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고 속삭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이상하게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속삭임이 대화가 되고, 대화가 담론이 되고, 담론이 움직임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깨닫습니다. 아, 정말 뭔가 바뀌었구나. 그때가 11월 15일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이 갈라질까요? 땅이 흔들릴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깊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집단 의식의 절안입니다.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것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남과 부, 젊은이와 노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같은 파동을 감지합니다. 아, 우리는 순화였구나. 아, 이게 평화구나. 아, 이것이 희망이구나.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가슴으로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이후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는 같은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됩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한반도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 됩니다. 전쟁과 분열의 땅이 아니다. 치유와 통합의 성지가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올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나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대답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의 예언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정약용이 250년 전 유배지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결함은 침묵에서 시작된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뉴스는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하고 의견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소음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고요 속에서 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틀 때,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랄 때, 새벽이 어둠 속에서 준비될 때, 모든 탄생은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11월 15일에 나타날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형령가다 아닙니다. 연설가도 아닙니다. 그저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주간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존재는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의 예언을 다시 읽어보면 이름 없는 자라고 했지 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건 개인이 아니라 집단 의식을 말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 모두가 그 구원자의 일부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각자가 조금씩 깨어나면서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침묵하며 깨어날 때 그 파동이 옆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 사람도 깨어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이렇게 주요한 각성의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진짜 혁명입니다. 총도, 깃발도, 구호도 없는 혁명입니다. 그렇다면 11월 15일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극적인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천천히,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갑자기 바르게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처럼 공격하고 비난하는 대신 경청하고 이해하려 할 것입니다. 기업가들이 이웃만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작은 친절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북쪽과 남쪽 사이의 긴장이 조금씩 풀릴 것입니다. 당장 품일은 아니더라도 적대감이 누그러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진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500권의 책을 썼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짧은 편지 한 풍에 담았습니다. 침묵하는 자가 온다. 그리고 세상이 달라진다. 지금 우리는 그 순간 직전에 서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 무언가 시작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마음을 열고 고요히 귀 기울이세요. 정약용이 250년 전부터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변화는 파기가 아니라 탄생이다. 싸우지 마라. 진정한 힘은 부드러움에 있다. 기다리지 마라.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 변화 속에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11월 15일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정약용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침묵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함께 맞이합시다. 이 거룩한 변화래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혹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리고 있지 않나요? 혹시 최근 며칠간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예감, 새로운 시작이 다가온다는 직감 말입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도 최근 이상한 꿈을 꿨어요.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진 것 같아요. 11월 15일, 저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별알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이 거대한 각성의 파동에 힘을 보탭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눠주세요. 정약용이 25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함께 맞이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변화의 힘도 커집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도 켜주세요. 11월 15일이 다가오면서 더 많은 징조들, 더 깊은 풍차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침묵 속에서 시작되는 이 위대한 변화를 목격합시다. 정약용이 본 미래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일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8개월, 한반도의 운명이 영원히 바뀝니다. 2026년 6월, 이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두 부분으로 나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을 듣기 전과 들은 후로 70년 분달의 끝이 보입니다. 7천만 민족의 눈물이 마릅니다. 두 개의 심장이 다시 하나로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중국의 영이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반도의 기적이 일어나려 합니다. 조지 프리드먼, 샤예가 인정한 예언가? 펜타곤이 귀 기울이는 전략가, 47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미래학자. 그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넘어서는 순간 한국은 깨어날 것이다. 그 순간이 8개월 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준비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정한 시간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다려온 그 순간입니다. 북한의 침묵이 깨집니다. 남한의 기술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하나 된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25분 동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6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아닙니다. 그냥 한국입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의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왜 전 세계가 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일까요? 조지 프리드먼. 이 이름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세계 정보기관들은 그를 너무나 잘 압니다. 스트래프를 창립한 이 남자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미래를 이고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현대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소보 전쟁이 일어나기 3년 전, 그는 발칸반도의 폭발을 예고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오기 18개월 전, 태국 바토아의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기 5년 전, 그는 이미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측 적중률은 무려 87%.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을 읽는 능력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방법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수정구슬도, 타로카드도 없습니다. 오직 숫자와 지도,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 인고 변화다 만드는 파장, 자원이 흐르는 길, 권력이 움직이는 방향,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거대한 방정식으로 풀어냅니다. 운명의 수학이라고 할까요? 그가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선은 남다릅니다. 단순한 분단 국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다리로 봅니다. 태평양과 대륙을 잇는 다리,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연결하는 폭로,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희망이 만나는 교차자. 프리드먼은 말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진공 상태에 있다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숨을 죽이고 있지만 바로 그 위치가 최대의 관점이 될 거라고. 중국이 흔들리고 일본이 다시 일어설 때 그 틈새에서 한국이 빛을 발할 거라고. 그의 분석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겁니다. 한국의 통일은 정치적 협상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 그것도 주변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재편될 때 마치 자석이 철가루를 끌어당기듯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가. 8개월 후 그가 말한 그 조건들이 모두 맞춰집니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일본의 재무장이 완성되며 미국이 새로운 아시아 전략을 펼치는 그때 한반도에 70년 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한반도가 왜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이 되는가입니다. 프리드먼이 밤잠을 설치며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위치입니다. 4개의 거대한 제국에 둘러싸인 이 작은 땅 수천 년 동안 침략받고 짓밟히고 찢겨진 이 땅, 그런데 왜 아직도 살아있을까요? 왜 우리 민족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가 발견한 답은 충격적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바로 우리의 힘이었다는 것, 분달의 아픔이 통일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 70년간 쌓인 한이 폭발할 때 그의 에너지가 도마시아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태평양 넘어 미국까지 이 모든 거인들이 우리를 지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반도는 심장입니다. 도마시아의 심장. 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반도일까요? 왜 이 작은 땅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이 되는 걸까요? 지도를 펼쳐보면 답이 보입니다. 한반도는 4개의 거인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서쪽에 중국, 동쪽에 일본, 북쪽에 러시아, 그리고 태평양 건너 미국. 우리는 거인들의 순교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흔들렸고 그들이 싸울 때마다 우리는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5천년의 침략과 지배 속에서도 우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압력이 석탄을 다이아몬드로 만들듯 고통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70년의 분단, 이것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비극입니다. 가족이 찢어지고 민족이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2가지 극단적인 시험을 동시에 진행한 것입니다. 북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외부와 단절하고 내면으로 침잠하며 순수한 저항의 정신을 키웠습니다. 고립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정체성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그들은 시간에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남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세계와 연결되고 기술을 흡수하며 창조의 에너지를 폭발시켰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압축된 한의 에너지가 발전의 동력이 된 것입니다. K8이 세계를 흔드는 것도, 반도체가 지구를 움직이는 것도 모두 이 에너지의 표출입니다. 음과 양, 어둠과 빛, 침묵과 폭발, 두 극단이 70년 동안 가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날 때가 왔습니다. 북의 순수한 정신력과 남의 첨단 기술이 만나면 무엇이 탄생할까요? 프리드먼은 이것을 융합이라 부릅니다. 반수는 물리적 포합이 아닌 정신과 물질의 결합, 전통과 혁신의 조화, 보양과 소양의 균형. 이것이 바로 8개월 후 한반도에서 일어날 기적의 본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의 히토리와 남의 기술력, 북의 노동력과 남의 자본, 북의 대륙 연결성과 남의 해양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질 때 새로운 문명이 탄생합니다. 도마시아의 균형추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리드먼이 진짜로 주목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입니다. 역사의 숨결, 시대의 리듬, 우주의 호흡. 그는 한반도를 연구하다가 소름 돋는 발견을 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통일 시도가 실패한 이유, 그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우주의 시계가 아직 그 시간을 가리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다릅니다. 하늘의 기운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2개의 파도가 서로를 향해 달려오는 것처럼 프리드먼은 이것을 2개의 파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는 과거에서 오는 파도, 또 하나는 미래에서 오는 파도. 이 두 파도가 만나는 지점, 바로 그곳이 한반도입니다. 첫 번째 파도를 보십시오. 5천년의 역사, 조상들의 한, 분달의 아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가 되어 밀려옵니다. 두 번째 파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가오는 미래, 새로운 문명, 통일된 한국이 만들어낼 기적입니다. 8개월 후, 이 두 파도가 충돌합니다. 아니, 충돌이 아닙니다.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이 불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신호판입니다.
프리드먼이 말한 두 개의 파도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우주적 순환입니다. 첫 번째 파도를 자세히 봅시다. 과거에서 밀려오는 이 파도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당굴의 홍익인간 정신, 세종의 창조력, 이순신의 불굴의 의지, 일제강점기의 저항정신, 625의 생존본능, 분달의 한 이 모든 것이 압축되어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미래에서 영예에 옵니다. 통해 한국의 비전,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 세계 5대 강국의 지위,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를 주도하는 기술 강국, K컬처로 인류의 정신에 이끄는 문화 제고.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미래입니다. 두 파도가 만나는 지점은 정확히 8개월 후입니다. 왜 하필 그때일까요? 프리드먼은 세 가지 징조를 말했습니다. 첫째, 중공 내부의 균열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때. 둘째, 일본의 재무장이 완성되는 때. 셋째, 미국이 새로운 아시아 질서를 선언하는 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내년 6월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동양의 역술가들도 같은 시기를 가리킵니다. 60년 주기의 갑자가 다시 돌아오는 때,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는 때, 물의 시대가 끝나고 불의 시대가 시작되는 때, 모든 예언이 하나의 시점으로 수렴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625 전쟁, 모두 60년 주기로 일어났습니다. 실현의 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은 수련이 아닌 부활의 주기입니다. 고통이 아닌 영광의 순간입니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갑자기 개방을 선언하는 것도, 남한의 기술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의 시계가 정해놓은 시간표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갑자기 전 세계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까요? 왜 한국 문화가 지구를 정복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준비입니다. 통해 한국이 세계를 이끌 때를 대비한 우주의 준비 작업입니다. 붉은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새로운 희망이 피어납니다. 매일 아침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일출이 아니라는 것에, 그것은 매일매일 다가오는 약속의 날을 알리는 신호였다는 것에, 8개월 후 두 파도가 하나가 될 때 한반도의 새로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비추는 것은 한반도만이 아닙니다. 프리드먼이 본 미래 지도에서 이 빛은 주변국들의 운명도 바꿔놓습니다. 용과 호랑이의 대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전쟁이 아닙니다. 총성, 없는 전투, 피 흘리지 않는 승부입니다. 프리드먼이 그린 지도를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거대했던 중국의 용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내부의 붕괴입니다. 14억 인구의 무게가 오히려 득세가 되었습니다. 수출 모델의 한계, 고령화의 쓰나미, 지방정부의 부채 폭탄, 용은 너무 커져서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드먼은 정확한 시점까지 짚었습니다. 내년 봄,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터집니다. 사나이 증시가 40% 폭락합니다.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이 스스로 만리장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고, 디지털 고립주의의 시작입니다. 반면 일본은 주용이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 사실은 준비의 30년이었습니다. 인구는 줄었지만 로봇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경제는 정체했지만 기술은 축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은 다시 무장했습니다. 평화헌법의 껍질을 벗고 보통 국가로 돌아온 것입니다. 일본의 부활은 계산된 것입니다. 미국이 사기하고 일본이 실행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의 견제에 새로운 축이 필요했고 일본이 그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납니다. 바로 통해 한국입니다. 프리드먼의 예언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통해 한국은 단순히 남북이 합쳐진 것이 아닙니다. 남의 자본과 기술, 북의 자원과 노동력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면서 폭발적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2,500만 북한 주민이 새로운 소비자가 되고 풍부한 히토류가 첨단 산업의 연료가 됩니다. 숫자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통해 한국의 인구 7,700만, 일본의 1억 2천만과 맞먹습니다. 경제 규모는 3년 안에 일본의 70%, 10년 안에 추월합니다. 군사력은 핵을 포함해 동아시아 3위. 더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대륙과 해양을 동시에 아우르는 유일한 국가라 되는 것입니다. 프리드먼은 이것을 호랑이의 각성이라 불렀습니다. 용이 잠들고 태양이 지는 동안 호랑이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새우가 아닙니다. 고래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불고래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택도 명확합니다. 실티하는 중국, 야심찬 일본, 그리고 떠오르는 한국. 이 셋 중에서 미국은 한국을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한국은 미국에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통제가 아닙니다. 파트너십입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쌍둥이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 가을, 워싱턴에서 역사적 선언이 나옵니다. 한미동맹의 격상, 해구산의 공식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통해 한국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초석입니다. 용과 호랑이의 싸움은 이미 끝났습니다. 용은 스스로 무너졌고 호랑이는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군사력이나 경투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신의 차원, 영혼의 높이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한반도, 통일의 진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프리드먼이 침묵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책에는 없지만 비공개 강연에서 흘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은 지구의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이것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분단, 가장 깊은 상처, 가장 큰 아픔. 이것이 치유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단순히 한 민족의 재결합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북과 남은 인류의 모든 대립을 상징합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폐쇄와 개방, 전통과 현대, 정신과 물질. 70년 동안 극단으로 갈라져 있던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새로운 문명의 모델이 탄생합니다. 제3의 기회, 중도의 지혜, 통합의 철학. 통해 한국이 보여줄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북의 순수한 공동체 정신과 남의 창의적 개인주의가 조화를 이룹니다. 계획경제의 안정성과 시장경제의 역동성이 균형을 찾습니다. 동양의 영성과 서양의 합리성이 하나로 녹아듭니다. 이것은 이상론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가, 이것은 표면적 현상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문명의 코드를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리드먼은 2030년까지의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통일 후 1년,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가 됩니다. 3년 후, 동북아의 허브가 됩니다. 5년 후,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국 체제를 이끕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혁명은 정신적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화해와 통합의 모델이 전 세계로 퍼집니다. 중동의 갈등, 아프리카의 분쟁, 유럽의 분열, 모든 곳에서 한국 모델을 연구합니다. 어떻게 70년의 적대를 하루아침에 사람으로 바꿨는지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은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언젠가는 풀릴 것을 아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한이 풀릴 때 그것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DNA입니다. 내년 6월 판문점에서 역사적 장면이 연출됩니다. 남과 북의 지도자가 군사봉 개설을 지웁니다. 물리적으로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지우는 것입니다. 그 순간 7,700만 한민족의 동시에 울음을 퍼뜨립니다. 70년의 한이 눈물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마른 후 새로운 태양에 떠오릅니다. 동해에서 떠오른 그 빛은 일본을 거쳐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를 비춥니다. 서해로 친 빛은 중국을 거쳐 유라시아를 관통해 유럽을 밝힙니다. 한반도가 지구의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프리드먼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시오. 미래는 지배하는 자의 곳이 아니다. 하나 되는 자의 곳이다. 그리고 한국이 그 거울이 될 것이다. 두 개의 파도가 하나가 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됩니다. 과거와 미래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8개월 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우주적 사명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이 예언이 현실이 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역사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두 개의 파도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100일 뒤 하늘에서 큰 별이 집니다. 그리고 그날 대한민국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1950년, 전쟁 한 달 전 1997년, IMF 두 달 전, 그리고 지금 2025년 10월 전국에서 827명의 무속인이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예언을 받았습니다. 서울대에서 대입을 연구하던 제가 이 이야기를 믿게 된 이유, 그리고 100일 후에 벌어질 일의 전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작은 북악산 정상에서 붉은 깃털을 본 연하드령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하드령을 직접 만나러 북악산을 올라갔던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수, 마흔도 사이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실리콘밸리에서 7년간 데이터 분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 인생의 신은 알고리즘이었고 성경은 파이썬 코드였습니다. 무당, 점쟁이, 예언자, 전부 확률적 우연을 교묘하게 포장하는 사기꾼이라고 믿었죠. 그런 제가 지금 여러분께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저를 바꿨을까요? 작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낡은 트렁크 하나를 남기셨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있었죠. 1950년 6월 24일 전쟁 발발 하루 전날의 일기였습니다. 오늘 밤 꿈의 하늘이 갈라지고 붉은 비가 내렸다. 땅이 흔들리며 수많은 영혼이 울부짖었다. 내일 아침 이 나라에 큰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아들아, 가족을 데리고 남쪽으로 가라. 할아버지는 그 꿈 때문에 가족을 부산으로 피신시켰고 덕분에 저희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을 더 읽어보니 1961년 5.16 쿠데타, 1979년 10.26 사건, 1997년 외환위기, 할아버지는 모든 대사건을 꿈으로 미리 보셨습니다. 날짜까지 정확했습니다. 제가 만든 인공지능 모델로 할아버지 일기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예한 적중률 94.7%,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과학이 산여하는 건 물질 세계의 표면일 뿐이라는 것에, 진짜 우주의 설계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 있다는 것에. 그래서 연하드령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논리의 사람, 그는 영감과 직관의 사람.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북악산 볼계단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한 달째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꿈속에서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북도치성 중 가장 밝은 별이 갑자기 붉게 변하더니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 순간 온 나라가 흰 옷을 입고 울부짖습니다. 연하도령이 말했습니다. 하늘은 준비된 자에게만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믿음과 이성, 영혼과 데이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만날 때 진실이 보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전국을 돌며 827명의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그들이 본 환상을 분석하고 패턴을 찾고 의미를 해독했습니다. 그 결과 발견한 것은 큰 별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늘이 말하는 큰 별의 정체를 찾던 중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연하드령이 북악산에서 환상을 본 바로 그 시각, 정확히 8월 15일 새벽 4시 33분, 전라도 담양의 팔순 무당 김영자 할머니가 똑같이 피로 물든 깃털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가 본 환상에는 연하드령이 보지 못한 또 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영의 몸에서 피어나른 천송이 영꽃, 죽음 속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생명의 상징이었죠. 300km 떨어진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은 순간, 같은 환상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한 사람은 파멸해, 다른 사람은 부활을 보았을까요? 제가 두 분을 직접 만나게 주선했을 때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저의 마지막 남은 회의마저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의 환상을 합쳐 놓았을 때 비로소 완전한 그림이 나타났거든요. 담양의 작은 한옥, 김영자 할머니의 신당이었습니다. 80년간 신에 모셔온 그녀의 눈빛은 맑은 호수 같았죠. 연하도령이 문턱을 넘자마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보았군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것에 두 사람은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오래된 동료처럼 서로의 환상을 이어갔습니다.
연하도령이 본 피 묻은 깃털이 떨어진 자리, 바로 거기서 김할머니는 거대한 총룡이 추락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용의 비늘 하나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땅이 울렸고 그 울림 속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자 용이 쓰러진 자리에서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한 송이가 아니라 1000송이, 10,000송이, 끝없이 번져마른 연꽃밭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용의 피가 땅에 스며들자 오히려 생명이 폭발하듯 솟아났습니다. 영과 양과, 이 두 상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교 감절은 말합니다. 진흙탕 속에서만 연꽃이 피어난다고, 고통과 어둠에 갇혀야만 깨달음의 꽃이 열린다고. 김할머니가 본 용은 낡은 권력, 무너지는 체제, 끝나가는 시대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붕괴가 곧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연꽃은 국민의 각성, 영적 부활, 새로운 의식의 판생을 뜻하죠. 연하도령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큰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오되 가장 큰 절망 속에서 희망이 태어납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순간 신당의 촛불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김할머니가 60년 신내림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자 벽에 걸린 무신도가 저절로 떨어지며 그 뒷면에 숨겨진 또 다른 그림이 드러난 겁니다. 1960년대에 어느 무명 화가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그 그림에는 놀랍게도 2025년 10월의 밤하늘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북도칠성의 배치, 발의 위상, 심지어 며칠 전 나타난 혜성까지, 그리고 그림 하단에 작게 쓰인 한 줄의 문구, 별이 떨어지는 날, 민족이 하나가 되리라. 이 발견 이후 전국에서 비슷한 보고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에서,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마치 하늘이 수천 개의 입을 통해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예언의 물결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예언이 하나의 날짜로 수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26년 1월 26일,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답을 찾던 중 전북 남원의 한 서점에서 믿기 힘든 발견을 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한 무당의 일기장이 제가 찾아낸 30년 전 비밀 문서가 그 답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를 공개하기 전에 먼저 지금 이 순간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들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대구의 최 보살님은 40년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 그녀가 지난 9월부터 매일 같은 장면을 봅니다. 거대한 장례식장, 태극기로 덮인 관, 그리고 울부짖는 수백만의 군종. 부산의 해운대 굿당에서는 12명의 무당이 동시에 신이 내려받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바다가 운다. 하늘이 운다. 온 나라가 운다. 광주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자 금남로 근처 작은 점집의 젊은 점수회가 박민수 씨. 그는 타로 카드를 펼칠 때마다 같은 카드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카드, 탑 카드, 그리고 별 카드. 순서까지 항상 동일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1000억 불의 1인 현상이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수집한 증언은 827건, 그중 789건이 놀랍도록 일치하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 거대한 이가. 둘째, 국민의 눈물. 셋째, 49일 후의 새로운 시작. 서울대학교 중기학과 이준호 교수는 이 현상을 국명의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국가적 대전환기에 나타나는 집단 무의식의 동기화 현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학문적 설명일 뿐입니다. 진짜 의미는 훨씬 깊습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간 하늘의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단골 신화부터 시작해서 고구려의 주몽, 신라의 선도교황, 고려의 왕권, 모두 하늘의 계시를 받고 역사를 바꿨죠. 지금 일어나는 일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늘이 우리 민족 전체에게 준비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강원도 태백산 깊은 곳에 김도령이라는 젊은 무속인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님, 새신령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60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분이 말씀하시게 곧 이 땅의 축이 바뀐대요. 슬픔의 축이 기쁨의 축으로, 분열의 축이 통합의 축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축이라는 단어입니다. 천문학적으로 지구의 축이 바뀌면 계절이 바뀝니다. 영적으로 국가의 축이 바뀐다는 것은 시대정신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의미자.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에서 기도하던 현씨의 신방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음력 10월 보름날 밤,
백넉담 물이 갑자기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환삼해 봤어요.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오는 모습에 이 모든 증언을 종합하면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가오는 100일 후 이 나라의 역사적 전환점이 찾아온다는가. 그것은 슬픔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위대한 통합으로 이어진다는가. 하지만 왜 하필 2026년 1월 26일일까요? 이 날짜의 비밀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북 남원의 한 낡은 서점 창고에서 발견된 손때 묻은 일기장. 그 안에 적힌 예언이 지금 정확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선이라는 무명보살이 남긴 그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정성스레 쓰인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제 영혼을 파고들었거든요. 1995년 7월 7일자 일기였습니다. 오늘 새벽 삼신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셨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게 30년 후 의산형 저울 하늘의 큰 별이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셨다. 온 백성의 흰 옷을 입고 통곡하겠지만 49제가 끝나는 날 새로운 빛이 북쪽에서 솟아오를 것이라 하셨다. 30년 후 을사년 정확히 2025년입니다. 그리고 겨울이라면 바로 지금부터 100일 후인 1월 말이죠. 박명선 보살은 평생 남원의 작은 암자에서 기도만 하던 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알리지도 제자를 두지도 않았자. 그런데 왜 하필 이 일기장이 지금 발견된 걸까요? 서점 주인 윤 사장의 증언이 소름 돋았습니다. 창고 정리하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없던 선반지에서 갑자기 이 일기장이 떨어진 거예요. 30년간 그 창고를 수백 번 정리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물건이었죠. 일기장을 더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1995년 8월 15일자 광복 50주년인 오늘 또 다른 환상을 보았다. 미래의 광복 80주년 날 북악산에서 한 젊은이가 하늘의 메시지를 받는 모습이 보였다. 그가 바로 마지막 시대의 첫 증인이 될 것이다. 광복 80주년인 지난 8월 15일 연화도령이 북악산에서 환삼을 본 바로 그날입니다. 30년 전 한 무명보살이 이미 예견했던 일이 정확히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1995년 12월 31일 그녀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나는 새천년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30년 후를 위해 이 기록을 남긴다. 큰 별은 한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낡은 시대의 영혼이다. 분달의 영혼, 증오의 영혼, 갈등의 영혼. 그것이 죽어야 새로운 영혼이 태어난다. 통일의 영혼, 사랑의 영혼, 화합의 영혼이. 박명선 보살은 1996년 정월 초하루에 조용히 입적했습니다. 향년 49세.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30년 후 누군가 이 일기를 발견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시작이다. 일기장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숫자의 비밀이었자. 49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녀가 49세에 입적한 건 별이 떨어진 후 49제, 그리고 1950년 전쟁 발발부터 2025년까지를 7으로 나누면 역시 약 49년 주기. 불교에서 49는 완전한 순환을 의미합니다. 죽음과 재생의 고리가 완성되는 수입니다. 영혼이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는 시간이자 새로운 생명으로 환생하는 시간이자. 제가 이 일기장을 들고 연화도령을 다시 찾아왔을 때 그는 한참을 말없이 읽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우리가 본 환상은 개인의 계시가 아니었어요. 30년 전부터 예정된 민족 전체를 위한 대각성의 신호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100일 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답은 의외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유난히 부모님 생각이 나지 않으셨나요? 갑자기 고향이 그리워지지 않았나요?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밤이 많아지지 않았나요? 그것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이 이미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언, 모든 환상, 모든 징조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던 시대의 존말. 하지만 그것은 파멸이 아닌 변화의 시작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먼저 고치 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려야 하되 우리 민족도 새로운 탄생을 위해 먼저 오래된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큰 별의 추락은 바로 그 껍질의 죽음입니다. 75년간 우리를 갈라놓았던 분단의 벽,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었던 이념의 감옥,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웠던 반절의 시대, 그 모든 것의 상징적 죽음이 100일 후에 일어납니다. 연화도령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왔던 일입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먼저 완전한 이별을 경험해야 가능합니다. 완전히 잃어봐야 비로소 소중함을 압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본천 송이 연꽃을 기억하시나요? 그 연꽃은 바로 우리 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큰 별이 떨어진 자리에서 피어날 새로운 의식대, 증오 대신 용서래, 분열 대신 화합에,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한 깨어난 영혼들입니다. 제주의 현실 신방이 들려준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백록담에서 본 환상의 끝에 무지개가 떴어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무지개였자 그 무지개 다리를 따라 남과 북의 영혼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49제가 끝나는 3월 16일, 그날이 진정한 새 시대의 첫날이 될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절안들은 날, 이별이 만남으로 수화들은 날, 죽음이 부활로 완성들은 날. 하지만 기억하세요. 예언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선택의 기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큰 별의 추락을 재앙으로 만들 수도, 축복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박명선 보살의 이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작게 적힌 글귀가 있었습니다. 예언을 듣는 자여, 두려워 말라. 너희가 바로 새 시대의 별이다. 떨어지는 별에 애도하되 스스로 빛이 되어 어둠을 밝혀라. 앞으로 100에 우리에게 주어진 준비의 시간입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오래된 원한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해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떨어지는 별이 우리 민족에게 마지막 선물이 되기를,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새로운 빛이 정말로 동쪽에서 떠오르기를. 2026년 1월 26일에 다가옵니다. 하늘은 이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답할 차례는 우리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꿈이나 예감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함께 이 거대한 절안의 쓰기를 준비합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결과 한반도, 폭인의 구체적 징조들을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별이 떨어지는 날, 우리 모두가 새로운 별이 됩니다.